안녕하세요, 오 소장입니다. 고양이 인테리어 어떻게 하는지 댓글로 되게 문의를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7마리가 사는 집으로 저희가 계획하게 됐습니다. 바로 보시죠. 고양이 한두 마리 사는 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7마리. 남녀 가정인데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면서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집사님 분들이 7마리가 같이 사니까 좀 쉼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고양이와 우리 집사님들의 두 집단의 밸런스를 위해서 저희가 공간 처방을 기가 막히게 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분들은요, 집사부부 2분과 당성에서 밖에 나가서 살고 계신 자녀분 2분, 그리고 7마리 고양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7마리 고양이들은 가족이 된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는 다묘 가정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다 보면은 사이가 안 좋은 고양이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그 막내 고양이로 인해서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폭발하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소변 테러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 소변 테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화장실에서 소변을 잘 보던 고양이들이 벽이나 소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수를 했다고 해요. 웃기야는 이제 안방 침대에서도 실수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 집사님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안마 의자나 소파 같은 데 이불을 덮어두고 생활하고 계셨어요. 낮 시간 동안 아이들이 소변 테러를 하면은 저녁마다 이불을 빠는 루틴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밤 11시 정도에 집에 들어오시는데 아래층에 발생하는 소음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습니다. 이 집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현관을 딱 들어왔어요. 아주 긴 복도가 쭉 있죠. 이 복도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화장실도 있고 방도 있고 방들이 질비한 구조였습니다. 복도 끝에 이게 기가 막힌데요. 공용부에서 바라보는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근데 현황이 주방에 보시면은 이 키 큰 냉장고장 자리가 있는데 이 큰 벽이 하나 세워져 있다 보니까 이 평형대에 나오는 그런 개방감이나 시원함을 좀 약간 다 가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객님들의 처음에 니즈나 또 나름의 솔루션을 좀 들어보면은 이사 가시는 집에서는 화장실, 식사, 고양이들 공간을 따로 좀 만들어서 사람들과 좀 분리를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셨대요. 좀 뭔가 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냥 뷰가 정말 좋은 안방을 고양이들한테 주자 이렇게까지 오셨다가 근데 또 남편분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평생 살 집으로 이제 가는데 안방을 고양이한테 주는 게 좀 맞냐 이런 충돌 지점에서 저희를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공간을 처음에 딱 갔는데 이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직관적으로 이 복도가 쫙 길잖아요. 딱 보자마자 와 이거다, 이 복도에 사람이 걸어가는 동선 머리 위로 고양이 하이웨이 같은 게 있으면 너무 멋있겠다. 그럼 사람과 고양이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공간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작품이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 컨셉을 잡으면서 설계를 시작을 했더니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저희가 미국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가 달라요.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고양이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까? 그러던 와중에 고양이 여러 마리를 기르시는 전문가를 알게 됐는데 말의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핵심이 담겨 있어서 컨설팅을 하기로 했어요. 오드캣 스토리라는 다묘 가정 전문 유튜버를 만나서 실마리를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양이는 사람과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방을 하나 만들어줘서 이 방 안에서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요. 고양이들은 집사님들과 함께 교감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방을 따로 주어서 분리된 생활을 한다면 그 공간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마리는 요구 밀도를 줄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 고양이들끼리는 괜찮지만 사이가 안 좋은 고양이들은 생각보다 긴 거리감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이 따로따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 밀도를 낮춰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퇴로 확보인데요. 다묘 가정에서는 서열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다치거나 고립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열이 낮은 고양이들이 어디든 대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번째로는 벽과 바닥이 만나는 곳을 줄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고양이들이 소변을 본다고 하면 벽과 바닥이 만나는 구조에서 소변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해요. 이 집은 굉장히 긴 복도를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소변 테러 하기가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고양이들의 화장실 개수를 넉넉하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요. 고양이들의 화장실이 한 곳에 몰려 있거나 개수가 적게 되면은 고속도로에 나왔는데 휴게소가 없는 것과 같아요. 나는 빨리 이 볼일을 봐야 되는데 어디로 갈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을 가는 중간에 소변 테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변 테러를 시작한 아이들은 개선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초기의 니즈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양이들을 좀 큰 안방에다가 한 군데다 몰아놓고 고양이 공간을 별도로 주자. 고양이들은 한정된 공간에서 키우겠다는 생각이 위험한 발상이래요. 그리고 고양이들은 사람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활동을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7마리 고양이가 한 군데 몰려있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묘구 밀도를 분산시켜주는 게 키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가지고 설계를 했느냐, 기가 막힌데요. 갑니다. 잘 봐요. 첫 번째 이슈, 사람과 고양이의 공간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 역발상을 좀 해봤습니다. 한 방에다 몰아넣는 게 아니라 차라리 공용부에서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집사님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냐, 안방이나 자녀방이나 각 방들에서 오로지 여기는 고양이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만 쓰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좀 릴렉스하고 휴식을 취하고, 두 번째 키워드, 묘구 밀도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50평짜리 집인데 우리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복도와 이 막혀있는 주방과 거실밖에 공용부가 없는데 이 공간만 했을 때는 이 7마리라는 고양이한테는 공간이 되게 협소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주방에 있는 이 가벽을 다 철거를 함으로써 사람한테도 시원한 개방감과 50평대의 아주 넓은 공용부를 만들어 준 것 동시에 고양이한테도 좀 큰 공간 하나 만들어줬죠. 복도를 지나고 있는 두 번째 방 있죠. 그분이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 두 번째 방을 혹시 탈 수 있으면 고양이들하고 사람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공용부를 더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 충분히 구조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이 두 번째에 있는 방을 공용부로 확장을 했죠. 우리도 뭘 가졌느냐, 공간이 재밌어요. 되게 이게 사람이 쓰는 가구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미로처럼 고양이들이 쓸 수 있는 놀이 공간입니다. 그럼 집에 들어왔어, 딱 걸어가, 붙박이장 같은 제작 가구 안에 고양이들이 막 숨어있고 막 튀어나와서 인사를 해. 일단 재밌잖아요. 세 번째, 그러면 고양이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가. 복도 끝에 우리가 발코니 확장을 따겠죠. 여기 기가 막힌데요, 여기가 뷰가 끝내줘요. 캣타워를 쫙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고양이들이 딱 앉아있어. 고양이들이 그런 아름다운 마운틴 뷰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죠. 또 하나, 고양이 거실이라고 말했던 방을 확장한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또 재밌는 게, 이 창가 쪽에 딱 앉으면 뭐가 보이느냐,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여기가 뭐죠? 시티뷰, 마운틴 뷰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다묘 가정에서는 퇴로를 만들어야 된대요. 이 고양이들은 궁지에 몰리면 오줌을 싸는 것 같아요. 서열이 낮은 애들이 부딪혔을 때 꼭 애들이 도망갈 수 있는 퇴로가 있어야 된대요. 이 공룡부에서도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갔다가 반대편으로 뛰어서 내려올 수 있고, 고양이 가구 안에 이 놀이터 안에서도 미로처럼 들어갔다가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이들의 스트레스 해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소변 문제는 또 따로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고객 니즈는 고양이들 화장실을 좀 한 곳에 몰아두어서 관리가 좀 용이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전문가분의 피드백을 받아보니 고양이들은 사이가 좋지 않으면 화장실도 같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여기저기 배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일단은 화장실을 5군데에 배치를 했어요. 로봇 화장실 3곳과 그리고 로봇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고양이들을 위한 보조 화장실 2개를 배치해 드렸는데요. 로봇 화장실은 거실과 주방에 두었는데요. 고양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이 거실과 주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각각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느냐, 복도에 두었는데요. 저희가 복도에 화장실을 마련해 드릴 때 복도에 화장실이 갑툭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멀티룸을 할애하는 것이었어요. 멀티룸에 벽을 허물고 아래쪽에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 공간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은 수납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멀티룸 안쪽으로는 수납이 되고 복도 쪽에는 고양이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 마련된 거죠. 센스 있게 수납장을 이용해서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 화장실은 어디 있을까요? 거실에 있는 창가와 방 하나를 확장해 만든 고양이 거실에다가 마련을 해드렸어요.
창가 쪽에 있는 화장실은 정면에서 보이지 않게끔 안쪽에서 살짝 들어가야 보이는 화장실이고요. 확장된 방에 들어간 화장실은 고양이 놀이터와 결합해서 화장실인 듯 화장실이 아닌 듯 그렇게 배치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최적의 환경으로 화장실을 만들어드려도 전문가가 말했듯이 이 소변 테러를 고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해요. 소변 테러가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관리가 용이할 수 있게끔 소변에도 강하고 스크래치에도 강한 그런 소재들로 집을 계획해드렸습니다. 방수와 스크래치에 강한 퀵스텐 마루, 벽지보다는 특수 도장에 발수 도장을 적용하고 발수와 파손에 강한 패브릭을 이용한 소파로 계획을 해드렸고요. 공용부에 들어간 모든 콘센트는 방호 콘센트로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은 소파를 뒤쪽 벽에서 살짝 띄워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벽과 바닥이 만나는 공간은 고양이들이 테러하기 딱 좋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소파를 벽에 붙이시는 것보다 띄워놔서 아일랜드 형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고양이 테러를 피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이 된다는 거. 이전에 사시던 집에 한번 저희가 가서 보니까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옷장 위에 고양이가 올라가 있고 틈새 공간, 침대 속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죠.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들의 스트레스를 줄여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공간적 소소한 장치들로 풀어봤는데요. 어떤 게 적용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중문을 달았습니다. 왜 중문을 달았느냐? 택배가 오거나 이랬을 때 고양이들이 뛰어나와서 혹시 문 밖으로 튀어나갈까봐 그런 게 되게 걱정된 나시더라고요. 나가면 잡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고양이는. 중문을 다는 걸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 넓은 면적을 양쪽으로 열리게끔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집에 문 여는 고양이가 있어요. 저희가 사람 고양이라고 부르는데 쭉 스트레칭 해가지고 손잡이로 문을 열고 들어간대요, 방 안으로. 기가 막힌 걸 찾았는데 절대 고양이가 열 수 없는 형태의 손잡이 이렇게 1대1로 맞춰져 있는 요 재밌는 손잡이를 찾아서 저희가 방마다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얘들은 고양이가 절대 못 열어요. 또 하나는 소가전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주방 이런 데 소가전들이 오픈되어 있으니 고양이들이 막 같이 앉아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고양이 털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소가전장을 아예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 있도록 가구 도어를 가지고 많이 문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필요할 때는 열 수 있고 필요할 때는 닫아 놓을 수 있게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고양이 컨설턴트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책장에 책을 조금 이렇게 비워 놓잖아요. 몇 것만 꽂아 놓으면은 필이 다 들어가는데 고양이들 그 안에. 그래서 고양이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책장들은 책을 꽉 꽂아 두래요. 이 앞까지 쭉 뽑아가지고 고양이들이 못 올라가니까 좀 덜 손상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주방과 고양이 거실 사이에 포켓도어가 딱 매립되어 있어요. 이 중문을 저희가 왜 만들었냐면은 제사를 지내거나 손님이 좀 많이 오셨을 때 좀 고양이들이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잠깐 고양이 공간과 사람들의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운데 슬라이딩 문을 하나 넣어드렸고요. 처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 닫아놓으면 고양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겠냐. 전문가는 또 의외의 답변을 해주셨어요. 가끔씩 문이 닫혀있거나 반쯤 열려있거나 이런 공간들이 고양이들한테 공간의 변화를 줘서 활력을 가져다 준대요. 총평을 좀 해드리면 고양이가 됐든 강아지가 됐든 같이 지낼 동안에는 행복해야 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아야 될 때는 서로도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들과 사람의 동선을 적절하게 구분하고 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서 같이 원활하게 사람과 고양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번에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9명이잖아요. 고양이 7마리, 고객님 2분. 되게 어렵지만 재미있고 당분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재밌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처음 인사드렸던 거실이에요.